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드디어 이제 선거가 끝났네요. 그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마음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이제 선거 전까지 변동성이 좀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보면은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뭐 선거 얘기도 오늘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주식과 관련된 얘기,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좀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뭐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민주당 우세로 끝났죠, 그죠? 네, 뭐 이제 그렇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지금 환율이 지금 미친 듯이 또 오르고 있어서 이게 옛날에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미 이제 환율이 좀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우황청심원을 좀 먼저 먹여드리긴 했는데, 그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환율이 오르죠, 그죠? 네. 환율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얘기도 안 했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요거 좀 체크를 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서 있죠. 미국 장전이죠, 거기.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반도체주들이 지금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폭락을 더했거든요. 폭락했어. 그래서 그것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오세훈이 역전했죠, 그죠? 네. 어제 뭐 한동훈도 역전해가지고, 그죠? 네, 됐고. 근데 한동훈은 뭐 조중동에서 이제 워낙 밀어줘가지고 뭐 그랬고, 오세훈은 서울시 뭐 선관위 좀 문제가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침 7시 넘어서 갑자기 역전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너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인용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 어디야 티벳, 그죠? 티벳 속담에 그런 거 있다 그랬죠, 그죠?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다. 그게 이제 티벳에서 이제 전해지는 속담이래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뻔한 얘기인데, 그죠? 지금 한 번쯤은 좀 되새겨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마이너스 1.8% 하락 마감했죠, 그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어제 1.2%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89%, S&P 500은 0.7% 하락을 했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올랐어요. 1.3%. 뭐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요. 그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 뭐 TSMC도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반도체주들이 올라간 거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금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샌디스크 좀 올랐고. 그래서 다른 반도체주가 좀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좀 빠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정도 급락 출발을 했어요. 오늘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저는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일단 아침에 차트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차트는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거 보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차트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3% 급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급락 출발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급락 출발했고, 끝날 때도 뭐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시초가 언저리에서 끝났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반대로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했고 3.8%까지 올랐다가 2.3%에서 급등 마감을 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 증시가 어제 신고가 났거든요. 어제 우리 쳤잖아, 선거 때문에, 그죠? 어제 여기도 한 2% 넘게 폭등했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했고, 대만도 어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어제 2%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거의 다 뺐어요. 그래서 1.6% 이상 하락을 했고,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 뭐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얘네들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인데요. 환율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미친듯이 오르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정권 바뀐 지가 이제 딱 1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1년. 작년 6월 초에 선거 있었으니까.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모르겠어요. 이 지방선거를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이 압승했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보수가 그래도 선방했다, 어떻게 보면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그죠? 뭐 다 싹쓸이 그냥 대구도 그냥 이제 파란색으로 다 깃발 꽂을 것처럼 막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민주당에서는 좀 뭐 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죠? 네, 진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그죠?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수 쪽에서는 선방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있죠. 서울시장 막판에 역전했잖아. 그러니까 부산시장이나 강원도지사, 뭐 충남도지사도 그렇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 잠깐 이쪽에 뭐 소리 잘 안 들리시는 거 없죠? 잘 들리시죠? 한쪽이 왜 쭉 빠졌지? 잠시만요. 네네. 자, 이상 없고. 근데 환율이 아무튼 이제 막 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왜 오르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어지간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얘기는 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환율이 오르는 거는 경제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정치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그죠? 예, 똑같은 얘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 지방선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좋아하거나 자기 뜻을 잘 따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의 중요한 동맹국들이겠죠.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은 트럼프가 꼭 개입을 해요.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이기라고.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 뭐 헝가리도 그랬고, 기타 등등등 그런 나라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게끔 만들어요. 독일에도 개입을 했고, 예전에 영국에도 한마디 했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응원의 메시지는 안 보냈기 때문에 안 보냈는데, 근데 뭐 다들 아시잖아.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이랑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점잖게 할게요.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안 좋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괜히 반미 감정 일으키기는 그러니까 그 외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생각이 같건 다르건 간에 참고하세요. 제가 뭐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네. 주식하면서 이제 국제 정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많이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 많이 얘기해 드릴 수 있긴 있는데, 그러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 네. 근데 좌파도 당연히 힘들어하겠지, 그죠? 좌파들 제 얘기 들으면 우파들도 힘들어하세요. 왜? 답답해지거든. 그러니까 좌파도 답답하고 제 얘기를 들으면 우파도 답답해하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환율이 급등하는 건 정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언론 뭐 방송국 뛰쳐나와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애널들 그 이코노미스트들 얘기 듣지 마시고 거기 나와서 정부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사람을 그 쓰레기 방송국에서 부르기는 하겠어요? 안 부르지. 응? 그냥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으시겠다고 TV를 계속 켜놓고 있냐 이거예요. TV 보지 마시라니까. 답 없어. 그 제가 화요일날 선거 전날 방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환율이 그때 1510원인가 그랬는데 그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비판했잖아요. 이것들이 기사 맞냐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환율이 이만큼 오르는데 옛날 저 윤석열 정부 때 있잖아요. 환율이 좀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그 쓰레기들 나와가지고 저기 제2의 외환위기라고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반도체고 나발이고 다 던져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선동했거든. 특히 매일경제 이런 데서 매불인가? 하여튼 뭐 거기 있어.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막 그런 애들 불러다 놓고 막 사람들 엄청 불안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래. 똑같은 언론사인데 경제 위기가 절대 아니래. 그러면 그럴수록 환율은 자꾸 올라가죠, 그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예, 경제 위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정치적인 것들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재산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나이 들고 힘없어지고 그리고 그때 가난하면 비참하잖아. 그게 싫어가지고 열심히 재테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응? 네. 맞지 않습니까? 재산을 잘 지키세요. 언론에 사는 얘기 다 100% 믿지 마시고. 네. 그래 이게 올라가는 게 그런 엔화 때문이냐? 아니요, 엔화 안 올라가.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안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개인적인 문제. 아시겠죠? 이게 뭐 중동 전쟁 일으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다른 나라도 다 가야지. 멀쩡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중동에서 기름을 더 많이 갖다 써요. 여기 왜 괜찮은데? 응? 아시겠죠? 네. 중국 환율도 조용해 요즘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아셨죠?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 시간에 의해서 폭락을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5월달에 그죠?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저희 회원들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대형주 매수를 좀 자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선거 전에 그냥 특정 대형주 몇 개 올려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중소형주에서 너무 투매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요. 그냥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꺾이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면 돼. 근데 오늘 그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거 보세요. 오늘 다 빠졌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여기 보세요.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1.8%. 아까 일본도 빠졌죠? 대만도 빠졌어. 근데 코스닥은 2% 이상 급등했잖아.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거의 안 팔았어요. 그냥 거의 뭐 그대로 뒀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조 7천억 원 팔았어요. 미친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이게 한 달치 물량이거든요. 한 달? 이걸 하루에 매일 팔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외국인이잖아 이게 지금 다. 5월달부터 그냥 미친듯이 계속 팔잖아. 매일 팔고 있잖아요. 이걸 개인이랑 기관이 금융투자가 다 받아주고 있고, 보험이랑 연기금 파는 거 보세요. 다 팔잖아 지금 애들도. 투신도 많이 팔아. 개미들이 다 받고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만 아침부터 그냥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 그냥. 뭘 많이 팔았겠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운송장, 자동차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신기하죠. 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전 쭉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우리나라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아시아 증시가 꺾여 갑자기. 우연이겠죠? 응?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힘을 전혀 못 쓰더라 이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거래소 우리 3시 반에 끝나는 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2%에 끝났고요.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얘도 2%에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체거래소에서는 각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에 끝났어요. 3%, 4%더 추가락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죠. 1.2%. 이 정도면 오늘 나스닥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장중에 트럼프가 뭐 좋은 얘기 해줘서 끌어올려주면 모를까 이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외에서 미국 주식도 시간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1% 빠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돼. 여기 이제 시간외. 요건 전날 마이너스 3% 빠졌던 이유 여기 깜빡깜빡거리죠 오른쪽에. 시간에서 1% 빠지고 있죠, 그죠? 이거는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반도체 중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 현재 마이너스 14%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쳤죠? 그리고 AMD 마이너스 4% 폭락. 인텔 마이너스 3% 폭락. 그죠? 시간이 이 정도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급등했던 오라클, 요게 어제 장중에 5% 급락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도 2%, 3% 급락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안 볼 수가 없겠죠. 시간에서 6% 폭락하고 있습니다. 7%네. 오, 좋아, 그죠? 마이너스 7%. 제발 좀 가라 저기로. 얘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죠, 그죠? 샌디스크, 그죠? 마이너스 5% 폭락 중.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비트코인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선거 끝나고 나서, 그죠? 반도체가 폭락을 해요, 그죠? 우연이겠지. 응? 우연일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말도 잘 쓰죠, 그죠? 우연일 거야. 네. 근데 비트코인 보실래요? 비트코인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 선거 끝나고 선거 전으로 하여튼 폭락하고 있죠. 왜? 우연이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1 환율이 어때요?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우연이겠지. 응? 그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왜? 근데 미국의 중소형주는 러셀 2000 지수 보실래요? 얘는 시간에서 올라요, 떨어져요? 시간에서 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두고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가게 돼 있어. 네? 미국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미국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최근에 제가 얘기 많이 드렸지만 정치인들이 욕심을 내서, 그죠?
선거 때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따라가게 돼 있어. 2018년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왜? 미중 무역 전쟁 때 그때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붙은 게 아니라 중국에 붙었잖아. 2018년도 때, 그죠?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북한이랑 무슨 통일될 것처럼 쌩 쇼를 하고 있었거든. 응?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래 대북주 막 날라가고 막 미친 거야. 왜 그랬냐면 그 미국은 대북 제재한다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때렸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뭐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통일이 되겠냐고. 미국이 유엔 제재 지금 때리면서 전 세계 다 동참시키고 우리나라도 동맹국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랑 거래했다 그러면 그 은행들도 막 거래한 은행들 막 사라지고 막 그랬거든 그때. 근데 북한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지. 근데 대북주가 그때 수백 개가 갔다니까. 물론 대북주 테마주 해가지고 돈 많이 벌기는 해드렸는데 잘 팔고 끝냈어요. 장기 투자 그런 거 안 했어. 대북주에 미쳤어, 그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중소형주 갔어요.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가듯이 반도체가 막 미쳐갖고 가듯이 그때는 대북주가 미친듯이 갔어요. 원래 테마주가 갈 때는 대형주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때요? 대형주가 막 미친듯이 가잖아. 중소형주가 가야 될 거를 뭐 네이버나 뭐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가 막 급등하잖아요. 미쳐가지고. 그 당시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민주당 정권이었고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죠. 그러니까 정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공통점이 있어요. 보수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보수냐 좌파 정권에 따라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대북주 미친듯이 갈 때 현대건설, 그때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그런 애들 대형주잖아. 날라갔어요. 갔다니까. 예. 갔어요. 대형주가 미친듯이 막 얼마나 많이 갔는데 못 산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홍보, 좋게 얘기하면 홍보, 나쁘게 얘기하면 선전선동이 능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보시죠.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죠? 어쨌든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에 미국 따라가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 대형주가 갈 때는 돈 못 벌어. 삼성전자, SK이닉스 갈 때 돈 못 벌어. 그죠? 네. 코스피 올라갈 때 돈 못 벌어. 막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쟤네들 떨어진다고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처음엔 충격이 있죠. 그죠? 쟤네들이 이제 출렁거리면서 떨어지면 당연히 충격을 좀 받지. 근데 쟤네들이 이제 쭉 저기 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중소형주가. 믿으세요. 믿기 싫으시면 뭐 안 믿으셔도 되는데 살고 싶으시면 믿으셔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시황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 틀린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저게 맞는 거예요. 항상 저거는 그냥 저 레파토리는 바뀌지가 않거든. 아시겠죠? 안 바뀌어요. 제가 잘나서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가요. 그냥 저건 안 바뀌어요. 근데 항상 이제 아닌 것처럼 헷갈리게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그죠? 이 상태로 만약에 미국 증시 열렸는데 거기서 더 추가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일 누가 죽어나가겠어요? 누가 죽어나가겠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최근에 상장했죠, 그죠? 그거 산 사람들 내일 날벼락 맞겠지. 바로 그냥 마이너스 뭐 10%, 15% 바로 내리지 꽂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거 보여드렸죠. 코스피는 급등하는데 코스닥은 폭락할 때 그때 뭘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 시총 코스피 요거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부터 300위까지 쭉 보여드리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일반 주식은 안 보이고 그죠? 온통 뭐만 보인다 그랬어요 그때? 온통 ETF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ETF, ETN.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막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왜 쟤네만 가냐. 이런 거 보신 적 있냐고,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떤 줄 아세요?
상승률 상위에는 뭐 여기도 뭐 ETF나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하락률 상위 1위부터 300위 보실래요? 하청기계 이런 거는 뭐 저기 됐고, 이 대손주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쭉 보시면 하락률 1위부터 300위 사이에 ETF, ETN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난주랑 지금 뭐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 분위기 이대로 딱 일주일만 가면 좋겠다고. 왜? 끝까지 못 참고 반도체, ETF 이런 거 산 사람들 있죠? 쫄딱 망할 거라고.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고생들 좀 하셔야 돼. 왜냐면 그쪽에서 그렇게 올라갈 때 멀쩡한 사람들이 고생했거든. 여러분들 마음고생했잖아요. 응?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믿고 투자하고 들고 있었지. 여기 보시면 ETF, ETN 무지하게 많죠, 그죠? 내일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진짜 날벼락, 음봉 센 거 떨어지면 아마 가득 찰 겁니다. 응? 완전히 그냥 다 저기를 바뀔 거라고. ETF, ETN으로 꽉 찹니다. 내일 이거 꼭 확인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내일 반도체가 아침에 폭락을 하거든.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가 급등해 버리면 그냥 끝인 거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내일 폭락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것도 우연이겠지. 그죠? 네. 우연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방송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5세 뭐 한동훈 얘기는 뭐 해야 되나? 한동훈도 역전해서 막판에, 그죠? 역전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를 갈고 있고 하정우인가 그 사람 떨어졌잖아. 부산 북구 각에서, 그죠?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지금 뚜껑 열려 있거든요. 한 뚜껑 때문에 뚜껑 열린 게 이제 한 뚜껑이 뚜껑 열린 게 아니라 보수 쪽에서 뚜껑 열려 있다고 지금. 그래서 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갔을 때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고발 이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아마 저쪽도 지금 편하진 않을 거야. 민주당이랑 보수 양쪽 다 건드려놨기 때문에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중동이 이제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역전을 했던데 이상했잖아요. 막판에 갑자기 막 1등 지지율 1등 가고 막 그랬잖아. 리얼미터인가 거기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조작을 했건 안 했건 어쨌건 간에 그 누구예요? 그 리얼미터 그 여론 회사 큰 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거기 대표가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다 했지.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도움받아 된 것 같은데 그 사람 이제 그렇게 냅두면 되고 그 사람 테마주는 거의 안 갔어요. 폭락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 아침 7시에 그죠? 아침 7시 넘어서 갑자기 오세훈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역전했다고. 그죠? 뭐 어제 그 출구조사 그 나올 때는 5%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갑자기 뭐 또 오세훈이 된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는 오세훈이 전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왜냐면 보수 쪽에서도 이제 그 인간 싫어했거든. 되게 싫어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갔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역전했대. 그러더니 주식시장 그러고 나서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정운호 씨가 패배를 인정하고 뭐 이제 그랬죠, 그죠? 뭐 지금 서울에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해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선관위 지금 뭐 또 부정선거 의혹에 또 휩싸이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난리도 아니더라고. 선관위 저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정치 얘기니까 그거는 패스. 아무튼 미친 것들 같아 진짜.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오세훈이 됐어요. 그 진양화학이 죽어나가다가 갑자기 점상. 그리고 진양산업 진양폴리 이런 것도 아침 시초가는 들긴 했지만 뭐 음봉 끝났죠, 그죠? 네. 앞으로 계속 더 갈 것 같냐고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당선되고 나서 더 올라간다? 드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원호 관련주는 뭐 맛이 갔죠, 그죠? SJ그룹 뭐 하한가 같고요. 네, 나 이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네. 정원호라는 사람을 뭐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장에서 이길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비싸게 사시는 분들 그대로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4분의 1토막 나 있고요. 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4분의 1토막. SJ그룹 1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15,000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2,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예요? 6분의 1 토막. 거의 6분의 1 토막이죠. 이게 뭐야 이게? 이래 놨어. 그러니까 1억 나눴으면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와이프한테 걸리면 이혼 안 당하겠습니까, 그죠? 이래 놨다. 그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그랬잖아요. 사지 말라고 이거. 과열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얘기해드렸던 후발주자들은 이렇게 안 됐어. 다 다른 걸로도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그렇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니까. 여기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정원호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엔 인생 끝난 거 같고. 잘 모르는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그죠? 네. 그 청와대 선택을 받아서 서울시장까지 갔던 거였는데 그죠? 막판에 이래 돼버렸네. 그죠? 그냥 뭐 PS 원래는 있잖아요. 그 서울시장 나올 정도면은 대선 후보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졌잖아요. 져서 폭락하잖아요. 그럼 그날 아침에 사면 돼. 뭔 얘기냐면 그날이 바닥이거든. 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졌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 한 사람이 졌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미친 듯이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거에서 졌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날이 바닥이었다니까.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폭락했어요. 10% 넘게. 근데 그게 바닥이었어. 2주 뒤에 50% 올랐고요. 두 달 뒤에 9,000원까지 갔지 이거. 더블 이상 갔어. 두 달 뒤에 더블 이상 갔다니까. 기회였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비싸게 사서 물렸어도 돈 벌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옛날 사람 안랩이라고 이때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안철수 씨지 여기 그죠? 뭐 회사 이름이 안랩이니까 다 아시죠, 그죠? 선거에 안 나왔어.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훌쩍 떠났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이제 치러졌잖아. 그때도 누가 되고 누군 떨어졌죠, 그죠? 그랬더니 그냥 여기 바닥이었어. 미친 듯이 날라. 여기는 뭐 더블이 아니고요, 3배, 4배 났어. 얘는 덜 간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그때 뭐 써니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막 몇 배씩 갔어요. 보통 이러는 게 맞는데 정은호 관련주는 이게 아닌 것 같다. 네, 그 말씀 해드리는 거고. 조국도 이번에 잘못됐죠, 그죠? 네. 거기 3명이서 싸우다가 그죠? 거기는 전투력 센 사람들만 나왔더라고 이번에. 근데 유이동인지 뭔지 그 개그맨 같이 생기셨더라고. 네.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인상이. 그 양반이 됐어요. 네. 그냥 조국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다가 이제 어부지를 됐다 뭐 그런 평가가 있던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이제 조국 관련주도 지금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물타기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얘기 해드리고 싶냐면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옛날 대선주들 있잖아요. 그 움직이던 그 패턴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아침에 오세훈이 갑자기 역전했다는 얘기도 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 아침 7시면 개표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선거 관련은 이제 끝났고, 그죠? 다음에 또뭐 보궐선거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뭐 그 대선 후보급으로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시장 저기 누구야, 오세훈이 5선 했잖아요. 5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오세훈을 싫어합니다. 뭐 아까 뭐 한동훈도 저거 다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어쨌든 그 오세훈이 유력 대선 후보 급으로 몸값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몸값이 상승했어요. 상승했다. 정원호 그 사람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됐으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세훈 관련주를 잘 보세요. 오세훈이 지가 잘해갖고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논란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또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 사람 관련주를, 그러니까 선거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아까 이제 뭐 제가 웃으면서 우연이겠죠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죠? 내일은 뭘 보시냐면, 아침에 딱 이제 오징어 땅콩 편의점 가가지고 오징어 땅콩 딱 한 봉지 사다 놓고 아침 한 8시부터 보셔야 되겠다, 그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아침부터 뭐 술 드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네. 보시라고. 아니면 오늘 밤에 밤이니까 술 한잔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맥주나 이런 거, 아니면 일본 술 뭐 사케 좋아하시고, 요즘에 사케 또 유행한다고 하던데, 뭐 하여튼 좋아하시는 거, 네. 술 한잔 딱 놓고, 술 한 병 놓고 미국의 반도체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밤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쟤네들이 만약에 강한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다음날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ETF 쪽에 돈 넣으신 분들 아마 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께 가는 거거든. 쟤네들이 꺾이면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 대형주 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2% 떨어졌거든요. 코스피 중형주를 보시면 1% 올랐어요. 코스피가 다르다고. 대형주가 2% 빠졌는데 중형주는 올랐다. 그 소형주는 그냥 보합, 안 따라가잖아. 그 대형주가 떨어져도 중소형주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종목마다 약간의 식의 차이 있겠지만 저는 괜찮을 거로 봅니다. 실제로 오늘 선거 끝나고 나니까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오늘 뭐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반도체가 좀 빨리 꺾여서 원래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신고가가 나다가 5월달에 끌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만회를 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관련된 시황은 계속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죠?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죠. 아무튼 5월달에 고생하신 거에 한 2배, 3배 이상 수익들을 많이 나실 겁니다. 믿으세요. 응?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 아셨죠? 네네. 선거 끝났으니까 아무튼 선거 끝나고 나서도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네네. 자, 아무튼 오늘 분위기 좋았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